전반전에는 비아레알의 선택이 옳았고 리버풀은 당황했어요. 비가 왔고 그리고 압박에 취약하고 이제 카푸에라든지 파레오라든지 여기에는 이제 로세소가 있었고 로세소는 저기 있으니까 누구였지? 한 명? 코클랭이 있었잖아요. 이 자원들이 압박을 너무 잘 넣어주고 있었고 여기는 파비뉴 아니었습니까? 파비뉴래. 케이타 여기가 파비뉴 케이타의 탈압박이 아예 안 먹히면서 티아고하고 파비뉴의 이 압박이 너무 가해졌던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기서 차단이 되니까 조타, 살라, 마네까지 공이 가지도 않았고 자연스럽게 여기가 압박을 계속 받게 됐죠. 자연스럽게. 사실 그러니까 첼시도 그렇지만 압박을 많이 넣고 상대 페널티 박스에 오래 있는다고 해서 득점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사실 그래요. 그냥 뱅뱅 돌다가 말아요. 뱅뱅 돌다가. 그런데 이 카푸에라는 선수가 첫 번째 거는 솔직히 약간은 얻어걸린 감이 없잖아 있어요. 약간 넘어지는 동작에서 이렇게 내준 거거든요. 그런 게 있었다면 두 번째는 정말 기가 막히게 올려줬거든요. 코클랭에게. 그러면서 득점까지 완료했다라는 거. 득점까지. 전반을 그렇게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 논제가 또 주어지겠죠.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케이타에게 쏠리는 압박을 풀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 온더볼이 되는 선수를 넣어서 풀어갈 것이냐 했는데 여기에 디아즈를 넣은 거죠. 디아즈의 선택은 적중했다고 봅니다. 득점도 하기도 했고요. 적중했다고 봅니다. 디아즈의 선택이 적중했다기보다는 여기가 지쳐버렸어요. 그것도 너무 심할 정도로 지쳐버렸습니다. 어쩐지 전방의 압박이 이 정도로 들어갈 수가 없는데 경기는 재밌었습니다. 경기는 재밌었으나 압박이 너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선택을 해야죠.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선택이 나오는데 두 가지 선택을 해야죠. 전원을 내리든가 그러니까 수비적인 교체 오리에라든지 전원 교체를 해갖고 넣든지 아니면 오히려 공격적인 투입을 더 많이 해야죠. 공격적인 투입을. 여전히 여기서 못 올라오게끔. 그러나 모두 하지 않았고 그대로. 그게 중요해요. 1차전에 요렇게 당했잖아요. 리버풀에게 요렇게 당했다면 이 선택이든 했어야 했는데 그냥 묶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나온 것인지 그 묶을 수 있다는 생각은 왜 한 것인지 2대 0인데 저는 여기 디아즈 선택은 적절했다고 보는데 이 선택보다 여기가 무너진 게 컸다고 봅니다. 특히 이 롤리라는 선수가 무너진 게 좀 아쉽고 전체적으로 다 지쳐 있으면서 이제 티아고가 슬슬 볼이 나가기 시작하고 케이타가 탈압박이 되기 시작하고 파비뉴가 수비 부담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라, 마네, 디아즈까지 공이 가기 시작하고 아놀드가 계속 방향 전환하는데 급할 필요가 없어지고 여러모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 풀리는 거죠 이제. 하나 둘 실타래가 풀리면서 리버풀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 버리는 거죠. 참고로 마네가 세 번째 넣은 골은 어이가 없을 정도예요. 이 친구 왜 나온 거예요? 이럴 거면 나와서 끊어주던가 끝까지 지켜주던가 아니면 페널티 박스에 들어올 때 경합을 붙어주던가 이랬어야 되는데 그냥 나와서 볼을 건드려보지도 못하고 제쳐져서 세 번째 골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아주 결정적인 패착은 여기에 나왔다고 봅니다. 물론 하나하나 따지면 결국 비아레알의 스쿼드는 리버풀의 스쿼드를 이길 수 없었다 이거예요. 사실 여기 이제 핸더슨 들어가고 커티스 존스 들어가고 밀러 들어가고 여기에 만약에 그런 자원들이 있어서 그렇게 들어갈 수 있었다면 비아레알 에메리 감독은 교체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정도 퀄리티 전반전에 좋았던 퀄리티를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갔고 리버풀은 디아즈 투입하고 하나 둘씩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있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보거든요. 물론 클럽과 에메리의 경량차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제일 좋았던 거는 전반전에는 일단 리버풀에 좋은 선수는 없습니다. 전반전에 완전히 밀렸기 때문에. 그리고 비아레알 쪽에선 디아 이 선수 진짜 좋네요. 전반전 한정으로선 정말 눈이 갈 정도로 좋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카푸의 케빈 데브라이너인 줄 네 정말 좋았고요. 그리고 에스투피니안도 잘 막아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두 선수가 참 중원 압박을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후반전에 좋았던 건 이제 또 리버풀 쪽에서 찾아야죠. 전반전에 후반전에 좋은 게 없습니다. 비아레알 쪽은. 이쪽은 이제 의외로 디아즈가 투입이 좋았고 그리고 아놀드 정말 좋았고요. 이게 아놀드가 압박이 안 들어오고 방대 전환을 하기 시작하니까 경기가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에 이제 득점했던 마네가 좋았던 거겠죠. 그런 거죠. 여기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왜
1차전에 두 골차가 뒤지고 있기 때문에 먹히더라도 올라가야 됐어요. 먹히더라도. 그러나 여기는 오늘 두 골을 먹힌 거에 대해서는 살짝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물론 중원 싸움에서 밀려서 수비가 부담이 있었던 건 압니다만 그래도 결국 실점에 책임을 지는 건 수비수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좀 아쉬웠고 그러나 후반전에 자신들이 해야 될 역할들을 잘 치러냈다고 봅니다. 케이타 혹은 조타와 티아고와 케이타와 파비뉴는 같이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느낌이. 왜냐면 상대 압박에 너무 취약한 것 같습니다. 마네가 풀어주는 스타일도 아니고 살라는 최근에 폼이 너무 떨어져 있고 솔직히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조타 쪽, 그러니까 디아즈가 나와서 그 역할을 해준 거 아닙니까? 조타가 풀어주든지 아니면 케이타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자원이 리버풀 벤치에 있던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여기 핸더슨을 넣어야 된다고 봤었거든요. 핸더슨을. 근데 여기에 디아즈를 넣은 거 아닙니까? 뭐 어떤 선택이 됐든 결국엔 클럽의 선택이 옳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둘은 같이 그러니까 큰 경기일수록 이렇게 둘을 같이 쓰는 건 약간의 위험 부담이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아우 얘 진짜 좋네요. 근데 야 경기 보면서 한두 번 감탄한 게 아니지만 정말 좋네요. 거의 만능이네요. 윙어도 되면서 공미도 되면서 뭐 자기 포지션인 윙백도 되면서 풀백도 되고 야 정말 다재다능하다라는 느낌이 그러니까 다재다능한 게 그냥 여러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것도 있지만 그 여러 역할을 다 잘해주네요. 자 요렇게 결론을 지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클럽 감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결승 진출은 정말 축하드립니다. 결승 진출은 정말 축하드리고 갈만한 자격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갈만한 자격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레알이 올라오는 게 더 껄끄러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레알이 올라오는 게. 물론 맨시티도 정말 셌는데 맨시티는 해볼만한 이길 것 같은데 레알이 올라온다 그러면은 왠지 리버풀이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한 방에 있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거기는 비니시우스나 벤제마나 특히 벤제마. 요즘 벤제마 정말 미쳐 있어서 레알이 올라오는 게 좀 더 껄끄럽지 않을까. 그렇죠. 레알이 올라오는 게 좀 더 껄끄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레알 폼이 더 안 좋더라도 어쨌건 맨시티는 최전방에 대한 부재가 있긴 있으니까 최근 벤제마는 누구도 못 막을 기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맨시티도 못 막잖아요. 맨시티도 첼시도 못 막았고 파리 생제르맹도 못 막았고 경기에 이기든 지든 지금 벤제마는 절정에 가깝기 때문에 엄청나죠. 자, 요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경기는 전반전에는 정말 재밌었는데 후반전은 정말 아쉽네요. 전반전.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시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리뷰 영상은 올리도록 할게요. 자, 감사드려요.